안녕하세요. 별이의 독후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김소영 저자의 어떤 어른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분명 어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졌다는 말보다 조금 덜 불안해졌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이 문장이 오래 남았던 이유는 어른이 된다는 걸 어떤 도착 지점처럼 만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괜찮아지는 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너무 빠르게 문제로 만들지 않는 하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선명하지 않고 집을 나설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한 일도 없었고 하루를 망칠 만큼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려고 하면 조금 막막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잘 지냈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그 정도는 아닌 날입니다. 누군가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는다면 잠시 멈칫하게 되는 상태. 요즘의 하루는 대부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떠올렸던 어른은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어른은 늘 안정되어 있었고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택 앞에서 오래 고민하지 않았고 자기 삶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 삶이 조금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도, 관계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지금보다는 분명해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른이 되고 나니 삶은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늘고 고려해야 할 조건은 많아지고 결정 하나에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끝없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주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양이 조금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험을 앞둔 불안 대신 선택에 대한 불안이 남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대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조용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처리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불안한 날에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불안은 생활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하게 만들고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하루는 비극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날도 세탁기는 돌아가고 메시지는 오고 약속은 지켜집니다. 삶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설명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 힘든지, 왜 지쳤는지, 왜 말수가 줄었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생활에 가까운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감정을 다 꺼내놓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가고 해야 할 일은 다음 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은 항상 긍정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그날을 넘기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왔다고 말하긴 어렵고 방향이 또렷해졌다고 하기도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상태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날들이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바로 이런 상태로 지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상태를 서둘러 바꾸려 하지 않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조금 불안한 채로, 조금 확신이 없는 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당장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이 태도는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잠시 그대로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사실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각하지도 않았고, 큰 실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생각보다 자주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이런 날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단한 사건이 없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생활의 결이 또렷해지는 날들입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기엔 아직 조심스럽고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하기도 이른 상태. 그래서 괜찮다보다는 버틸만 했다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표현이 자주 남는 이유는 오늘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틸만 했다는 말에는 희망도 체념도 과하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아주 잘 해냈다고 스스로를 띄워 올리지도 않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그대로 두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야기 전체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있는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는 않는지.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삶이 그런 방식으로 재단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끝낼 수 있었는지가
하나의 기준처럼 놓입니다. 이 기준이 반복될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반복이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삶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불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은 없어져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함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에 더 가깝게 그려집니다. 불안이 있다고 해서 삶을 멈추지 않고, 불안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정의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이야기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너무 빠르게 부정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확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쯤이면 덜 흔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을 서둘러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질문 옆에 조용히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 상태를 겹쳐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른이라는 말의 무게도 조금 달라집니다. 어른은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불안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의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고,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시간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 이런 기준이 반복되면서 어른이라는 말도 조금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오늘 무엇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넘겼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지금의 상태를 바로 문제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하루를 정리하는 기준처럼 자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크게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완전히 뒤집으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느슨하게 잡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듣는 쪽에서도 어느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조금씩 쌓이면서 하나의 감각으로 남습니다. 아, 이 정도의 하루로도 삶은 계속되고 있구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도, 아직 확신이 없어도, 지금 이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감각. 이 감각이 이야기의 중반을 조용히 통과하게 합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이어가면 될까?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말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아닌 것 같고, 이 글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서둘러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품은 채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먼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건 잘 사는 하루의 모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루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씻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흐름. 이 흐름은 완벽해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를 평가하던 기준이 자연스럽게 조금 낮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무언가를 더 해내지 못한 날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날에도 하루 전체를 실패로 정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른들은 항상 잘 해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하루를 함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태도가 반복되면서 읽는 쪽의 마음도 조금씩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방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루를 다시 설계하기보다는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도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루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만 보내자고 기준을 낮춰보는 선택.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글은 늘 아주 사소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전부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 출근길이나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괜히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 지금 상태로도 오늘을 시작해도 괜찮다고 속으로 한번 말해주는 정도. 이 정도의 태도가 하루 전체의 결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조금만 지나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실천해야 하느냐고 하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이든 회사든 혼자 있는 공간이든 사람들 사이든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자신을 어떤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의 나를 훈련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조금 서툰 상태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 태도가 쌓일수록 어른이라는 말도 조금 덜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글은 크게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붙어 있던 의미를 조금만 덜어내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잘한 일은 과하게 확대하지 않고 못한 일은 하루 전체를 덮을 만큼 키우지 않는 것. 이 균형이 유지될 때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고 하면 여기서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릅니다. 특별한 하루 하나보다 비슷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정리하는 방식. 이 정리가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덜 날카로워지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왜 이런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글이
아주 조용히 답을 건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기준, 더 안정돼야 한다는 기준, 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들 중 하나쯤은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선이 여기에는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 된다는 건 무언가를 더 얻게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던 기준을 조금 덜 가혹하게 만드는 일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문제 삼지 않고 확신이 없는 상태를 결함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이 태도가 하루를 대하는 방식부터 천천히 바꿔 나가면서 다음 장면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지금의 상태를 바로 실패로 정리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이 자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하루를 정리하는 기준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조금 덜 무겁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이 그려내는 어른의 모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조정 중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생활이 이어지는 삶. 이 감각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흐름을 향해 이어지도록 여기까지의 생각들이 차분히 정리됩니다. 이제 시선은 조금 더 바깥으로 옮겨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태도가 사람과의 관계, 일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식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생활적인 장면 속에서 조금씩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기준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상대의 말에 항상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해도,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도, 그 하루의 관계를 전부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 말을 덜 했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기운이 없다고 해서 성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감각. 이 감각이 생기면 관계는 조금 덜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서로를 평가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일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를 매번 만들지 못해도 오늘 맡은 일을 끝까지 마쳤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노력을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니라 노력을 현실적인 크기로 다시 바라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이 삶 전체를 잠식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가 끝날 때 무엇을 못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했는지, 왜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하지만 여기서는 이 질문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이 기준으로 하루를 보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덜 날카로워집니다. 이 글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은 무언가를 이미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잘 된 날은 그대로 두고 잘 안 된 날도 그날의 크기만큼만 기억하는 태도. 이 태도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의 질감을 바꿔놓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믿었던 마음. 확신이 생기고 불안이 사라지고 삶이 조금은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 하지만 이 글이 보여주는 어른은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정리된 사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따라오다 보면 어른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남게 됩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조정 중인 상태. 불안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생활이 이어지는 삶. 이 정의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 글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 대단한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봐도 괜찮겠다는 여지.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엄격하게 평가해도 내일을 맞이할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감각. 이 감각이 조용히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주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계획한 만큼 해내지 못했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하루를 살아냈다고. 이 문장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다음 날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말이 되기를 이 글은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의 독후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